안녕하세요. 중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리원 비대면 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된 영양사 이슬기입니다. 이번 차수는 채소 및 과일 소독 방법과 조리기구의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중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배포한 조리원 교육 책자가 있으신 어린이 시설은 책 8페이지를 보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여름급식으로 나온 오이 부추 무침, 채소 샐러드를 먹고 병원성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채소를 충분히 세척 소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열하지 않은 채소 및 과일은 염소소독제 100ppm으로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열 조리하지 않는 채소 및 과일은 왜 세척 후 소독까지 해야 하나요? 채소 및 과일은 세척 후에도 식중독균, 잔류 농약 등이 남아있어 생으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 또는 살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와 같은 천연 재료로 소독하면 안 되나요? 살균제가 아닌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염소 농도가 낮아 식중독균이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맞은 농도의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소 및 과일 소독을 하기 위해 어떤 염소 소독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 중에서도 차염소산 나트륨, 오존수,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의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소독력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소독제 그림 하나를 첨부하였는데요. 연두색 네모 박스 안에 소독제 뒷면의 기재 내용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1번 품명 땡땡락스, 2번 식품의 유형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 3번 성분 유효염소 4% 이상 정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알려드린 대로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에 차염소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는 이 소독제는 선택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번엔 같이 염소 소독제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조리하지 않는 채소 및 과일은 100ppm 농도의 염소 소독제를 제조하여 소독하여야 합니다. 중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상반기 지원 물품인 세니크로와 비커 세트 기준으로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니크로는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에 유효염소 4% 이상 차염소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니크로와 같은 성분이라면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소독제를 제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독액을 제조하실 때에 먼저 물 4리터를 볼에 담아 준비합니다. 염소 소독제를 10ml를 넣어 섞어줍니다. 테스트 페이퍼로 100ppm이 되었는지 소독액 농도를 확인해 줍니다. 소독할 생야채 또는 과일을 제조한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하여 소독하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궈 급식으로 제공합니다. 염소계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희석액은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희석액은 바로 폐기합니다. 세 번째, 살균 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 소독합니다. 이때 살균 소독제별 사용 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소독은 세척 후 실시하며 소독 후 절단 작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사과 같은 경우는 절단 작업 전 겉면 소독 후 절단 작업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리기구의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리기구 소독 왜 해야 할까요? 세척제만으로는 세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소독을 통해 남은 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구 소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인 자외선 소독은 칼, 도마, 기타 식기류들이 소독 가능합니다. 열탕 소독은 식기류와 행주 등이 소독 가능하며 열탕 소독 전용 냄비를 구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100도에서 5분 이상 소독하시는데 그릇을 포개어 소독하실 경우에는 끓이는 시간을 연장하여 소독하도록 합니다.
화학소독은 금방 알려드린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여 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칼, 도마, 기타 식기류를 소독 가능하며 소독제 농도를 200ppm으로 제조한 후 소독을 합니다. 소독 후 소독액 물기를 행주로 닦을 시에는 2차 오염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자연 건조해 주셔야 합니다. 건열 소독은 큰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식기류가 소독 가능하며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소독합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소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외선 소독기의 살균 능력은 습도가 높으면 감소하므로 식기류를 건조시킨 후 자외선 소독기에 넣습니다. 소독기를 식기 건조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외선 소독기에 식기류를 넣을 때는 겹치지 않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소독기의 소독력이 약한 가장자리는 가능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품이 닿는 면이 자외선 램프를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식판을 엎어 놓으시거나 물컵을 엎어서 소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관하시게 되면 음식에 닿는 면이 아닌 바닥 부분만 소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맞은 방법으로 소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독력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서에 권장 살균 시간 동안 넣어 놓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방사 효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의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오늘은 채소 및 과일 소독 방법과 조리기구의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내드린 메일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래에 첨부된 구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교육 확인지를 작성하여 교육 수강 완료 여부를 체크하시고 확인지 제일 밑 부분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센터로 자체 회신됩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